예, 안녕하세요. 북한을 읽어주는 오디오의 이영주입니다. 예, 지금까지 영주TV, 영주 오디오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니까 건강도 유의하시고 가족들과 따뜻하게 지내주십사 부탁도 드려보고 싶고, 살아보니까 가족밖에는 없더라고요. 저도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릇이 있죠. 타고난 그릇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뭐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뭐 데모를 잘해서 북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떠들지는 못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안에서 내가 경험했던 북한을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알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주 삶의 범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내가 혼자 떠들어서는 되진 않겠죠. 근데 들어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고 따뜻하게 반응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또 오늘도 용기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읽어내려고 하겠습니다. 나는 감방에서 처음 받아보는 식사인지라 서운한 감정을 누르면서 남들처럼 몇 번 시래기 국물에 섞은 가마치 밥을 훌훌 마셨다. 꼿꼿한 마른 옥수수 가마치는 채 퍼지지 않아 모래알 같은 감각이 느껴지면서도 도무지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는다. 두세 모금 마시다가 목구멍 안으로 넘기기가 어려워서 그대로 퇴식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때 옆에 앉은 죄수가 꼭 손을 내밀어 사발을 빼앗아 지더니 단숨에 쭉 들이마셨다. 그러고는 나한테 잘 먹었노라고 가볍게 인사까지 하는 것이다. 오랜 감방 생활로 야일 대로 야이고 허기진 배를 달랠 수 없어서 하는 그 고생스러운 심정을 아침 식사 행편을 통하여 나는 충분히 엿볼 수가 있었다. 아침 9시가 되자 정치보위원 하나가 오더니 나를 불러 그의 사무실로 데리고 간다. 나에 대한 해령시 정치보위부 취조가 시작된 것이다. 보위지도원은 사복 차림에 허리에는 권총을 차고 있었다. 나는 수세를 두 손에 두 손목에 찬 상태로 보위원 앞에 서 있었다. 야, 이 새끼야, 너 왜 중국에 갔댔어? 보위원은 처음부터 두 살이 셌다. 나를 당장 잡아먹을상 싶었다. 쌍욕을 마구 퍼부으며 달려드는 꼴에 나는 처음부터 그자의 웅글진 아금에 위압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기만 하였다. 그는 우선 나의 귀를 눌러놓고 자기의 위세를 높이고 그 무엇인가 받아내려는 심산이다. 사는 게 너무 구차하여 돈이나 몇 푼 벌 수 있을까 하여 중국에 갔댔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너 같은 게 어떻게 돈을 번다고 중국에 가는가 말이야. 응? 중국에 가면 돈이 허공에서 막 떨어지는 줄 알아? 다른 목적이 있어서 간 거 아니야? 그 다른 목적을 정확히 말하란 말이야. 그는 처음부터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을 정탐하려는 기색이었다. 지도원 동지, 사실은 저희 처가 금년 초봄에 중국의 해삼 2kg을 가지고 장사 떠난 것이 7월이 다 지나는데도 돌아오지 않게 생활 형편이 말이 아니지 자식들도 굶고 있지 하여 마지못해 저를 찾아 길을 떠났다가 이 꼴이 됐습니다. 중국에 누가 있어? 화령 서성향의 사촌 처남이 한 분 있습니다. 나를 신문하던 보이지도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다가 담배 한 대 붙여 물더니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그는 손에 자그마한 나무 몽둥이 하나를 쥐고 들어와서
제 자리에 앉는다. 한참 동안 나를 쏘아보던 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욕설과 함께 다그친다. 야, 이 새끼 솔직히 말해봐. 다 알고 묻는데 왜 거짓말을 해? 그렇게 말하며 나의 아랫도리를 발로 마구 차며 행패를 부린다. 나는 처음으로 구타당했다. 내가 신음을 내자 또 주먹으로 두 뺨을 엇받고 가면서 강타를 들이댄다. 내가 두 팔꿈치로 얼굴을 가리면서 그 자의 주먹 강타를 피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금방 가지고 들어온 몽둥이로 몸에 아무 부위나 관계하지 않고 마구 두들겨 패는 것이다. 나는 불위에 가해지는 예상치 않았던 매질 앞에서 어쩔 바를 모르고 이리저리 몸을 돌리면서 피하려고 했다. 그런데 수세 찬 몸이다 보니 두들겨 주는 대로 맞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한참이나 발길질과 몽둥이채를 휘두르대던 보이지도 않는 행패를 중지하더니 위엄있게 말하는 것이다. 솔직히 다시 말해봐. 내가 언제 월경했으며 월경 목적이 무엇이며 건너가서 누구를 만났으며 특히 남조선 안기부 놈들을 만났거나 그들의 지시를 받은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하란 말이야. 우리는 이미 우리의 비밀 통로를 통하여 너의 모든 행동 자료를 다 통보받았다고. 그의 근거에 솔직히 다 말하기 전에는 소생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하란 말이다. 보이지도 않는 우스대면서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상을 하면서 호령한다. 나는 첫 매질에 기가 꺾이고 온 몸이 쑤셔나는 것을 간신히 참으면서 똑똑한 정신으로 말했다. 지난해 8월 1일 도강하였습니다. 중국 화령시 서성향에 있는 사촌 처남집을 찾아가 그를 만난 후에는 그 누구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그래? 처남은 뭘 하는 사람인가? 서성향에서 농사합니다. 처남은 복부 대수술 후 크게 일을 못해 처남이 처가 농사를 거의 다 도맡아 수행하는 형편입니다. 처남네 집에 또 누가 있는가? 처남 부부간과 두 딸이 있습니다. 큰딸은 20살인데 연변대학에 다니며 18살짜리 작은 딸은 중학교를 갓 졸업하고 부모와 함께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오는 처남네 형편에 대하여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또 그 동네에서 어떤 인물들과 만났는가를 여러 번 캐물었다. 아무와도 만난 일이 없다고 하자 다음에는 중국이 어떤 곳에 다녀보았는가, 다른 도시나 지방에 다닌 일이 있는가를 따져 묻는다. 나는 서성향 외에는 그 어떤 곳에도 간 일이 없다고 완고하게 대답했다. 동네 사람도 그 누구 하나 만나지 않고 숨어 있었다고 고집스레 반복 대답하였다. 한참 동안이나 나에게 매를 안기면서 들볶아대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그 분위기가 약간 완화될 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더니 냉큼 일어서서 나의 두 손에 채워져 있던 숯의 한쪽을 풀어 사무실 라제타 증기 배관에 채워놓는다. 숯의 한쪽은 나의 손목에 잠겨있고 다른 한쪽은 난방 배관에 잠겨있으므로 나는 그 위치에서 다른 데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러고는 나를 보고 잘 생각해서 솔직히 진술하라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린다. 보이온 사무실에 홀로 남은 나는 조용히 지난 1년간 나의 생활을 회고해 보았다. 1998년 8월 1일 두만강을 도강하여 중국 로가진에 와서 조선족 고마운 분의 집에 들려 2일간 그 부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냈다. 내가 처음으로 찾아 들어간 그 집 중년 부부는 참말로 민족심이 강한 고마운 동포였다. 부부는 탈북한 우리를 따뜻이 위로했고 민족적 동포의 정으로 친혈육같이 고맙게 대해주었다. 동포애로 우리를 숨겨주었고 식사와 유숙도 보장해 주었다.
나는 서성향에 있는 처남댁에 전화를 걸었다. 이미 3월에 중국으로 건너온 아내는 나의 전화를 받고 매우 기뻐하였다. 내가 아이 셋 모두를 데리고 로가진의 동포네 집에 와 있다는 전화를 접수한 그는 즉시 가족을 안전하게 데려갈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처남은 자기 매부에게 부탁하여 8월 3일 아침 9시경에 공안 파출소 집부차를 몰아 로가진까지 찾아와 우리는 서로 초면 인사를 나누면서 뜻깊은 상봉을 하게 되었다. 로가진의 고마운 동포 부부는 우리가 떠나기에 앞서 나와 나의 아이들에게 자기들의 옷을 꺼내서 전부 바꿔 입히는 것이다. 우리의 옷차림으로는 조선 사람의 형태가 그대로 알림으로써 로종에서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준 새 옷을 바꿔 입으니 조금도 손색 없는 중국인 모습으로 변모되었다. 나는 몇 번이고 그들 부부에게 감사를 드리고 고마움을 표시한 후 차에 올랐다가 다시 내려서 떠나는 인사를 정중히 올리고 곧 화령시 서성향을 향해 떠났다. 1시간 30분 정도 차로 달리니 서성향 처남댁에 도착했다. 8월 3일과 4일은 처남댁에서 보내고 8월 5일 다시 연길시 하남과 처남이 매부댁에 도착하였다. 나의 가족은 1998년 8월 17일부터 연길시 변지평 리민촌에서 김모의 가정법 생산을 맡아보게 되었다. 5 식구는 이 집에서 계산이 거의 500마리, 소 9마리, 개 6마리 기르는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 애로와 곤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때로는 주인집에 참기 어려운 수모를 받아도 극복하여야만 하였다. 주인집에 멸시도 있었지만 우리 가족에 대한 동정과 경제적 뒷받침은 비교적 괜찮았다. 옷과 신발, 부식물과 연료, 동력을 보장해 주었다. 명절 때가 되면 고급 식료품, 의류, 청량 음료와 주류를 제공해 주었다. 가족 전체에게 매달 500원이 로임을 지불하였다. 우리는 이 돈으로 생활을 이어나갔다. 우리 가족은 1999년 4월 리민촌을 떠나게 되었다. 연길시 소영향에 가서 셋집살이를 하면서 5월과 6월을 그곳에서 중국 한족인이 경영하는 비닐 재생 공장에서 일하였다. 갓 조업을 시작한 자그마한 공장인데 설비 상태가 불량했다. 사람들의 기능도 부족하다 보니 설비 사고가 매일과 같이 일어나 생산을 정상화할 수 없었다. 나는 원래 기계 부분이 오랜 설계원이었으므로 설비 약점을 제때 포착하고 사고 원인과 불량 개소를 퇴치하며 생산을 정상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때 공장 로바는 주인입니다. 나의 기능과 솜씨를 인정하였고 나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다. 그러나 인정이 메마르고 오직 제 주머니 채워놓은 것만 아는 로바는 직공들에게 호의를 사지 못했다. 노동자들에 대한 편의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리기주의만 추구하는 로반과 더는 함께할 수 없음을 깨달은 직공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나도 한참 어린 로반과의 하직을 결심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생활비 800원을 받아 7월께 사퇴하고 말았다. 우리는 연길시 변지방이 리민촌과 소영항에서 생활하는 동안 고생도 많았지만 조선족 동포들이 지극한 동포 애정에 받들려 그에 위안되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기게 된다. 성일의 아버지 어머니, 로인의 회장과 그의 부인, 학봉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그 촌의 이름 모를 촌민들이 동포에 끌어넘치는 고마운 마음에 받들려 우리 가정은 외로움을 물리치면서 한 해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다.
고마운 조선족 동포들은 우리에게 옷이며 신발이며 여러 가지 일용품과 식량이며 돈과 고마운 마음들을 아낌없이 주었다. 특히 학봉이 아버지야 할머니, 할아버지 동포의 속 민족 사랑이 넘쳐 흐르는 인간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대를 이어 전해야 할 우리 가족의 감사장에 영원히 전하고 또 전해 내려갈 것이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곤란할 때 그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해준 고상한 인간의 도덕 품성을 나는 연변 땅에서 한껏 체험하였다. 학봉이 할머니의 사랑 넘친 이야기만 하려 해도 며칠을 걸려야만 될 것이니 후일에 그들의 고상한 인간애와 투철한 민족 동포심을 만방에 자랑하려고 한다.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탈북민들 대한민국에서 이제 3만 명이 넘죠. 한 3만 5천 명 되는데 다 거의 한 90%는 이제 중국을 경유해서 오죠. 예, 조선족들, 예, 저희 집 아저씨도 조선족이지만, 예, 조선족 그분들이 도움이 굉장히 컸죠. 좋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지만 또 반면에 탈북자들을 또 중국 공안에 신고하고 그 대신 또 돈을 받아 먹은 사람들도 있고, 예, 장단점은 다 있었고 그분들이 공이 컸음을, 예,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하여 명백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중국 연변에 사는 조선족, 예, 그분들이 공이 많이 컸습니다.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 수 있는 그 뒷면에는 그분들이 공도 컸고 그분들이 위험도 감수하고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예,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동포사랑이죠, 동포. 사람과의 만남인데 어떻게 다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예, 슬프고 아픈 일도 있었지만 저는 좋은 것만 기억하고 싶습니다. 다 우리 동포였잖아요. 예, 여러분들, 예, 항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영주였습니다.